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박동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주제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인데요. 쉽게 말해서 통매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나 그런 질문들 받는 그런 게시판을 가더라도 통매음과 관련된 질문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젊은 10대 분들이나 청소년 분들께서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걸 많이 접하게 되면서 상호간에 소위 말해 부모님이 안부를 묻는다고 하죠. 패드립이라던가 이를 좀 부적절한 영상이나 문자를 많이 보내게 되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할 거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면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제가 조금 핫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매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통매음에 대해서 어떻게 좀 주의를 하고 통매음에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통매음에 대해 어떤 가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Q&A 방법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통매음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처벌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제13조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어떤 부적절한 성적인 부적절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 죄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조금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한지 우리 PD님 통해서 Q&A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어떤 범죄들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이 통매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요건에 대해서 서로 혼란을 가지시거나 좀 궁금증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이나 어떤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어떤 특정을 하거나 혹은 이 메시지가 공연성을 가져야지만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음 자체는 모욕이나 명예훼손보다 조금 더 성립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합의가 됐을 때 처벌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범죄는 쉽게 말해서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반의사 불벌죄가 뭔지 궁금증을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란 말 그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국가 형벌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겠다라는 게 되는데, 대표적인 거로 폭행죄가 있죠.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사후간에 합의가 되면 수사기관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반의사 불벌죄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사가 계속되거나 처벌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게 되고 구체적으로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다면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사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입었던 정신적 피해 정도 혹은 이제 가해자가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이런 걸 보냈는지에 따라서 합의금의 액수는 사실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가 좀 대체적으로 많이 보이기도 하고, 사실 그 이상 그 이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는 참고사항일 뿐 피해자께서 내가 이 정도 금액이면 합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만족하실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사실 합의금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겠죠. 그래서 가해자분들께서 변호사가 300만 원이면 합의해야지 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 이상을 부르냐, 피해자를 압박해서도 안 되고,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합의를 주도하시다 보면 2차 가해 우려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금액적인 부분은 피해자분께 충분히 용서를 구하시고 면밀하게 협의를 통하셔서 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 조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3조에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어떤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면 다 성립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상대방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이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어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보다는 보통 인간으로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든 여성이든 뭐 동성간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어떤 이런 행위를 했다면 그 역시 모두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 수도 있는데, 강제추행죄도 똑같습니다. 누군가의 신체에 대해서 어떤 강제추행을 하게 되면 처벌받는데, 이 죄 역시 피해자의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성이든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리지 않고 처벌을 하죠. 이 범죄 역시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물론 합의하에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되어 있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그걸 어떤 볼모 삼아서 합의금을 내게 달라라는 어떤 금전적인 요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 특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한 번은 의심을 하시고 가능하면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패드립을 먼저 했다고 해서 내가 이후에 하는 패드립이나 어떤 통신매체 음란 행위가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죠. 서로가 서로에게 가해 행위를 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본적으로 통매염이 성립하게 된다면 범죄 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겠죠.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은 내가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범죄 행위가 성립한다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통매염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민사소송이 병행해서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이라는 것이 대체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 이런 문제에 연루가 되신다면 통매염에 대한 형사 합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민사상 합의도 같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사건을 빠르게 종식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도 생각을 합니다. 통매염 자체가 대부분 벌금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들에서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는 통매염은 그 처벌 수위가 정말 다양합니다. 실제로 법에서도 징역형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매염은 무조건 벌금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매염에 어떤 연루가 되신다면 이것이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범죄다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랑 조금 상의를 하셔서 여러분들께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통매염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역시 전과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형 자체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통매염에 대해서 기소가 되시거나 혹은 고소가 되시게 된다면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좀 적절한 방어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통매염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아마 관심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다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륜 박동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